여유 자금으로 이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거에 맞을지, 네. 네, 아니면은 뭐 이제 1주택자인데 뭐 네. 여유 자금하고 1주택을 이제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네.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 자금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억 5천 정도 보유하고 네, 1억 5천만 원으로 지금 1주택자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좋은 데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보신 지역도 네. 있으신가요? 지역은 따로 뭐 연연하지 않아요. 뭐 네. 일하는 게 다 자택에서 일하고 보통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 가치 있을 만한 유망한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고민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여유 자금은 1억 5천만 원이시고 지금 현재 1주택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본인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예,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어디일까요?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천의 루원시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루원시티요? 네네. 예, 루원시티 거주하고 계시고 좀 요즘 루원시티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예, 인천이 근데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한 작년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인천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죠. 네네. 인천 자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승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루원시티 굉장히 좋은 지역에 살고는 계십니다만 네네. 저라면 한 번쯤 이동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동을요?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선정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향후에 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네네. 신수하게 투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취득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생길 테고요. 아, 그리고 네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뭐 따져봐야 될 것은 투자를 할 때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내가 갈아타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루원시티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루원시티에 네네. 지금 현재 만약에 2년 거주는 하셨나요? 비과세 요건은 만족을 하셨어요? 아직 만족을 못했어요. 만족 못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언제쯤 비과세 요건이 만족이 될까요? 23년 5월쯤이요. 23년요? 네네. 23년 5월쯤에 네네. 자, 그러면 23년 5월까지도 썩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네.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배제시켜 주는 게. 아, 그러면 5월 이후가 되면 만약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계속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또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의 매물은 또 감소를 할 거예요. 예, 시장의 매물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 항상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내년 5월이 지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매도를 고민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루원시티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내년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수중에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될 수 있는 자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대출금 다 갚는 거 갚고 나서도요? 네네. 어차피 다른 주택을 살 때도 1주택자로 사시게 되면 대출은 나오기 때문에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청자님이 가지게 되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될지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한 대출을 제외하면은 한 5억 정도? 5억 정도요? 네. 자, 5억이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게 이제 5억에 1억 5천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포함을 시켜서 이제 아니요. 1억 5천을 포함해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1억 5천을 포함을 해서 5억이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인천에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인천 루원시티에 계시는데 네. 인천이 향후에도 지금 2023년, 24년까지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 공급이 네네. 들어오면 가격이 이렇게 막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대출이 완전히 규제가 풀린다든지 이러면 한 차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현재 또 국제적인 정세로 아니면 우리 국내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더라도 앞으로 금리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확률은 극히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5월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천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이 먼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는 동안 인천은 안 오르다가 서울의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이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거주도 하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인천 주변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네네. 밀려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인천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 가격을 많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갭이 많이 좁아들었단 말이죠. 자, 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또 다시 상승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디가 먼저 네. 상승을 하겠습니까? 서울이 먼저. 예, 당연히 먼저 서울이 상승을 하겠죠. 아, 서울이 네. 상승을 해야만이 다른 지역들도 다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이 상승하지 않는데 다른 지역들이 먼저 상승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네. 된다면 우리가 또다시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서울인데 당연히 서울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사는 것도 서울에 사셔야 될 것이고. 아, 예. 자, 그러면 저라면 내년 5월 이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내년 방법은 5월. 뭐냐면 일단은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하면서 부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고 이제 가족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했을 때, 해갈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이뤘으면 그게 외에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나씩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내년 5월 이후에 네. 루원시티에서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걸 좀 고민을 하시라. 아, 지금 당장 막 투자를 이게 1억 5천 있으니까 어디든지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게 현금을 그냥 놔두면 이게 돈이 없어지니까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어디든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조금만 네네. 가라앉히시고요. 일단은 갈아타기로 먼저 진행을 하세요. 아,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로. 예. 지금 제가 서울에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려봤자 내년 5월 이르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그 상황이 돼서 그때가 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1억 5천으로 어디든지 좀 투자할 수 있는 괜찮은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네. 이제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요 진행 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 드렸는 게 이제 맞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를 믿으시고 다음번에 투자를 하실 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서울은 가장 화두가 뭐냐면 도심의 공급이 신축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했는 자료에도 보면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도 도심의 지역에다가 공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정비 사업을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에 진행을 하겠다.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비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정비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섣불리 이제 접근하기에는 너무 다른 레벨의 세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재개발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재개발이 앞으로 서울에서는 화두가 되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서울의 재개발을 집중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1억 5천으로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제가 먼저 시청자님께는 조언을 드리기를 일단 갈아타기로 고민하라고 그랬습니다. 섣불리 투자는 하지 네. 마세요. 네. 예, 여기 강북구에 보시면 조금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지렁이 길도 많고 이게는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여기 보시면 솔샘역하고 삼양 사거리역이 있는데요.
여기 네. 지역에 미아동입니다. 이 삼양동 미아동 이 지역에 미아동에 현재 공공 재개발로 신청했는 구역이 있어요. 예, 네.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요.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하면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각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네.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과연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이 앞으로 될 것이냐, 요거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우리가 1억이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기간은 얼마나 바라봐야 돼요? 네? 기간은 얼마나 바라봐야 돼요? 재개발은 네. 제가 누차 어느 분들이나 이제 상담을 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장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여간에 만약에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최소한 1억 이상은 차익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기조가 이 전반적인 주택시장, 재개발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구역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한 차례 올라요. 재개발은 원래 계단식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다. 여기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볼 게 어디냐면 지금 만약에 자금이 많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구역들도 지정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네. 자금이 부족한 자금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랑구에 면목동, 망우동 이쪽 일대가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모아타운이니 뭐 지금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가정역이 있습니다. 면목역이 있고요.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7호선은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에요. 직주 근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가정역에 보면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또 면목역에 보면 면목역 바로 아래쪽에 역세권 재개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은 지금 현재 1억에서 1억 5천이면 투자는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네.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재개발들에 비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시켜 줍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줘요. 이 500%까지 준다는 거는 굉장히 높게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용적률이 완화되는 부분의 반은 공공임대로 가져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반이 125% 정도가 우리 사업성에 충당을 할 수 있는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분담금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가시면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 한 주택을 더 사게 되면 8.4%의 취득세가 나와요. 네. 남들보다 10% 정도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축 빌라가 있으면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셔야 해요. 분양 받으셔서 요거를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은 취득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은 향후에 선생님께서 내년에 5월 이후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을 갈아타시고 난 다음에 또 여유 자금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신축 빌라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요. 네. 저희 같은 쪽에다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품이나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손품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발품은 직접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돌아다녀 보면서 노후된 지역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중랑구의 면목동이나 상봉동 이런 쪽에 망우동이나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시면 신축 빌라들이 군데군데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인근 부동산에 들르셔가지고 여기가 진행 상황이 뭔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서 네. 만약에 팔 때는 네. 그때는 또 그래도 2주택자가 되는 게 맞죠? 예, 그거는 중과가 있을 때는 중과세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또 한시적으로 또 배제를 한다 그러면 배제돼서 중과를 안 내고 뭐 매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파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시는 겁니다. 엑시트를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취득은 기술이라 그러고 매도는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느긋하게 가지면 예술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만약에 갈아타기 하실 때 기회가 되신다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좋은 지역에다가 갈아타시고 또 다른 좋은 제2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